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번, 5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등산 동호회 회원 모집. 저희는 매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있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빈칸.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빈칸.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보실까요? 등산 동호회 회원 모집. 네, 이 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산에 가는 거죠. 동호회. 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뭐 클럽 그런 거 말하는데, 그러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들의 그런 클럽이에요. 등산 동호회 하니까 네, 이 클럽 사람들은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해서 만든 클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회원 모집, 네, 신입 회원 모집이죠. 새로운 멤버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목을 보시면서 먼저 이 문제는 그런 새로운 회원을 멤버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고 글을 읽으시면 훨씬 더 문제를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있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저희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이에요?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있는 모임. 또 어떤 모임이에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하고 이렇게 앞에 두 문장이 모임을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마다 지금 등산을 하고 있는 모임이에요. 또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고 있어요. 산을 사랑하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빈칸.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제목에도 회원 모집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하는 거 보니까 첫 번째 빈칸에는 사람들이 이 클럽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동호회에 들어오다. 그리고 들어오다. 그러니까 join the clu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join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다도 괜찮고 그것에 조금 어려운 말, 고급 어휘가 가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빈칸에는 들어오다, 가입하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자 여러분 여기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네,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때문에 여기는 을 수 있다. 아무나 들어와도 괜찮아요. 들어올 수 있어요. 해서 이렇게 가능을 나타내주는 을 수 있다라는 문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구나 을 수 있다라는 이 문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자,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누구나 하기만 하면 돼요 하고 뒤에 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 말고 다른 문장도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누구나 하기만 하면 돼요 라고요. 그런데 누구나 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장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장 패턴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뭐뭐을 수 있다라는 이 문장 패턴을 가진 선생님이 신문에서 신문에서 뉴스 제목을 하나씩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한국 뉴스에서는 누구나 을 수 있다라는 문장 패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인터넷 방송 도전하기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anybody, anyone can do it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anyone can be rich 이렇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네, anyone can succeed. 누구나 10kg 뺄 수 있다. 네, 몸무게를 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구나 뺄 수 있다 해서 누구나 뭐뭐을 수 있다. anyone can 라는 이런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졌는데 앞에는 누구나 언제나 이렇게 또 어디에서나 누구나 우리 배웠고요. whatever 무엇이나 라는 이렇게 다른 의문사 물어보는 그런 말들이 올 수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henever 하면 언제나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즘 넷플릭스 때문에 언제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고요. wherever 어디나 갈 수 있어요. 요즘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어떤 다른 행동을 할 때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네, 넷플릭스로 어디에서나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whatever you can do it.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사 플러스 을 수 있다 라는 문장 패턴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의 정답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처음 보는 사람이고 여러 사람, 대중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칭어, 존경어를 썼어요. 그래서 she라는 이 단어 기억하고 계시죠? 네, 여기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she를 적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준 정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보내주셨어요.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학생이 보내준 정답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신입 회원 모집. 또 여기 신입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빈칸에서는 이 동호회에 들어오는 거죠. join the club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입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참석하다는 동호회나 이렇게 클럽이나 어디에 조인할 때는 참석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참석은 어떤 행사, 이벤트나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축제, 이런 게 있을 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초대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멤버십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등산 동호회에서 이번에 다 같이 이번에 우리 산에 가는데 다 같이 갑시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는 거니까 참석이라는 단어는 조금 약합니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래서 참석보다는 들어가다, 들어오다, 가입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가능을 나타내주는 이 문법을 사용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 부분은 참 좋았는데 앞에 단어를 이 클럽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이 클럽에 참석하실 수, 가입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빈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빈칸. 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가다, 어디에 가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다, 등산하다. 네,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 주말에는 앞으로 오는 미래 시제죠.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갈 거예요. 가려고 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 시제를 사용하셔야 하는 건 알겠는데, 네, 으려고 하다라는 이런 의도, intention, 의도를 나타내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문법은 으려고 하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가다, 등산하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문법은 으려고 하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이번 주말 때문에 여기 빈칸에 미래 시제, future tense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한국어 문법 중에 많은 미래 시제가 있죠. 여러분이 뭘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그 시제들이 미래 시제들이 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cat.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get을 쓸 때 이것도 우리가 미래 시제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어의 의지입니다. The will of the subject에서 내가 그것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의지, 네,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꼭 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토픽 시험을 잘 보겠습니다. 잘 보고 말 거예요. 하고 이렇게 의지를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노티스 그런 통보일 때는 이번 주에는 산에 가겠습니다. 하고 통보해요. 노티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가려고 결정했어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산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금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이벤트나 페스티벌 결정이 됐어요. 여기 많이 많이 오세요. 하고 이렇게 알려줄 때 사용하는 그런 게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실을 여러분 이러니까 꼭 오세요 라고 이렇게 알려줄 때 하는 그런 것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을래요. 을래요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의 의지입니다. 저는 산에 갈래요. 저는 산에 가고 싶어요. 산에 갈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을래요는 주로 그 문어보다는 구어,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포큰 랭귀지예요. 리튼 랭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앞에서는 네, 이렇게 노티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어체로 스포큰 랭귀지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을래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을래요는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말할 때 가볍게 말하는 것. 자, 우리가 한국 식당에 갔어요. 뭐 먹을래요?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이번 주말에 우리 산에 가기로 했어요. 같이 갈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산에 갈래요.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또 스포큰 랭귀지로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을래요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 문제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을 거예요는 그냥 어떤 팩트, 어떤 사실을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는 산에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잘 몰라요. 어쨌든 나는 이번에 산에 가는 건데 그것을 내가 그냥 그 사실을 앞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렇게 공식적인 여러 사람들을 초대할 때 쓰는 것하고도 조금 어울리긴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을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깊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라는 그런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4번, 으려고 해요.
의도나 계획을 나타내 줄 때 우리가 의려고 해요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래 시제를 여러 개 봤는데 1번, 2번은 확실히 아닌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산에 갈 거예요. 산에 가려고 해요. 이 3번하고 4번이 조금 비슷해서 조금 선택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이렇게 노티스,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줄 때는 가려고 해요, 의려고 해요 라는 말들이 더 공손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100% 의려고 해요. 아마 4번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려고 해요 라는 이 문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산에 가려고 합니다. 산에 등산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학생이 가까운 산에 가겠습니다. 라고 겠습니다. 하고 사용했어요. 네, 여기 미래 시제를 써야 하는 것, 그리고 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 네, 두 가지 다 아주 생각을 잘 하셨어요. 네,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가려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가겠습니다. 이것보다는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의 의도를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려고 합니다가 더 좋습니다. 52번. 각 문화마다 습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화를 할 때 다리 떠는 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도 빈칸. 그러나 서양에서는 다리를 떠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빈칸. 자, 먼저 첫 번째 빈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각 문화마다 각각 여러 개의 문화마다 습관을 바라보는 습관을 생각하는 시각은 보는 눈, 생각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각은 view죠. 그래서 have a different vie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화를 할 때 다리 떠는 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 한국에서는 특히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다리를 떨면 어른들이 좀 싫어하십니다. 정신없어, 가만히 좀 있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떠는 것은 한국에서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다리를 떨면 그 사람이 뭔가 좀 불안하고 네, 조금 불편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이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도 네, 그 사람이 불안하고 또 보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어로는 불안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네, 문법은 여기 을 뿐만 아니라, 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문법이에요.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뭐뭐 하다. 네, 이런 문법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리고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이 문법, 두 가지 문법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라는 문법을 사용하시면 첫 번째, 나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힘들어한다. 나도 힘들다, 친구도 힘들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부분은 나, 친구, 네, 이 부분을 뿐만 아니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부분입니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졸립다. 다른 부분이 어디인가요? 배고프다, 졸립다. 그러니까 나는 배고플 뿐만 아니라 졸립기까지 하다. 자, 그럼 여러분,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뭐뭐 하다라는 문법에서 A는 이렇게
나라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배고프다라는 이런 형용사, 동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법을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여러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다리를 떠는 사람이 불안을 보여준다. 보는 사람까지도 불안하다. 다른 부분이 어디인가요? 다리를 떠는 사람, 보는 사람. 그러니까 다리를 떠는 사람의 불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도 불안하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문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하다는 사동 동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뭐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밑에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동생이 밥을 먹는다. 네, 동생이 밥을 먹는다. 이건 액티브 센텐스예요. 누가 밥을 먹어요? 동생이. 자,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이것은 패시브예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 이것은 죄송해요. 이것은 패시브가 아니라 이것도 커지티브예요. 이것도 사동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밥을 떠서 동생 입에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 먹이다. 네, 여기서 이라는 이것을 중간에 넣으면 사동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밥을 이렇게 동생으로 하여금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동을 하는 것은 엄마예요. 그렇지만 개하다라는 이 사동 동사는 똑같이 사동이지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 이것도 사동인데 여기서 행동은 동생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동생한테 얘 밥 먹어! 라고 말을 하니까 동생이 그 말을 듣고 동생이 밥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엄마가 동생한테 밥을 먹으라고 시키다. 엄마가 동생으로 하여금 밥을 먹게 만들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make somebody to do something, do something. 이럴 때 우리가 개하다라는 이런 사동 문법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게 하다, 불안하게 만들다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게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문화마다 문화를 바라보는 습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화를 할 때 다리 떠는 것을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행동이 그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그러한 행동이 시작하는 이 문장이 그러한 것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까지도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살펴보면 네, 불편을 준다. 네, 맞아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네, 앞에 있는 나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계속 다리를 떨면 내가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니까 불편을 준다. 라는 말도 네,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을 주다 단어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동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쓰셨으면 100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을 준다, 뭐뭐 하게 만들다 라는 그 문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빈칸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는 네,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서양에서는 다리를 떠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네, 두 번째 빈칸.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전체적인 문장이 전체적인 문맥, 컨텍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다 썼어요. 자, 여러분 각 문화마다 습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여기 또 그러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말 두 번째 빈칸에는 반대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반대말? 한국에서는 그것이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빈칸에서는 반대말이니까 나쁜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단어는 나쁜 습관이 아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 네, 문법은 여러분 여기 위에 한국 사람들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 문법을 그대로 여러분도 여기 두 번째 빈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써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과 서양이 반대의 개념으로 반대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양은 웨스턴 컨트리고 그거의 반대말, 네, 서쪽의 반대말은 동쪽이죠. 그래서 동양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네, 동양보다는 그냥 한국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빈칸에서는 나쁜 습관이 아니다. 그리고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보면 나쁜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선생님이 생각한 정답하고 같이 비교해 보실까요? 나쁜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부정하는 부분이 다르죠? 네, 요거 두 가지로 이렇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우리 밥을 안 먹는다, 밥을 먹지 않는다, 한국에 안 간다, 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동사 앞에 안을 쓰시면 그냥 그것은 스포큰 랭귀지, 쉬운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먹어요, 안 자요, 안 가요. 네. 그렇지만 이것을 written language, 문어 표현에서는 어려운 표현으로는 네, 먹지 않는다, 가지 않는다, 자지 않는다 하고 지 않는다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더 글자도 많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 생각에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문어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나쁜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뭐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숙제입니다. 자, 51번 숙제. 앞에서 등산 동호회 신입 회원 모집이었죠? 네, 그것을 보고 한 외국 사람이 또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그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고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등산 동호회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등산 동호회 회원 모집한 거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동호회에 빈칸 들어갈 수 있으면 앞으로 동호회에서 열심히 빈칸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52번 숙제입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빈칸.
사람들은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약속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약속 장소에 빈칸 훈련을 해야 한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쓰기를 잘할까 하고 선생님이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어떤 질문이든 선생님이 고민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11월에 있는 토픽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실 줄 믿어요. 네, 열심히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